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의 소화기 질환 그리고 영양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실입니다. 최근 소아청소년 아이들에게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 오늘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생긴 염증이 6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만성 소화기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여기에 속하는데 증상이나 염증이 없어지는 관해기와 증상이 악화되는 활동기가 반복되는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소화기 질환인데 염증이 근육층이나 그 이상까지 깊은 염증을 일으켜서 협착, 누군가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에게는 소장과 대장을 함께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와 같은 항문 문제가 동반되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염증이나 궤양이 생기는 만성 소화기 질환인데 항문과 가까운 직장에서 시작하고 점막층과 점막 하층, 장의 표층을 침범합니다. 염증이 대장 일부 혹은 대장 전체에 얕게 침범해서 침범 부위에 따라 직장염, 좌측 대장염, 광범위 대장염으로 분류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서구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발병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 만 18세 이전에 진단받는 경우가 전체의 4분의 1, 즉 25%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발병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소아의 염증성 장질환은 성인에 비해 침범 범위가 넓고 증상이 심하며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궤양성 대장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혈변과 설사입니다. 이 외에 약 25%의 환자들에게서는 관절통, 피부 병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열과 같은 소화기 외의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염증성 장질환의 위험 유전자가 200개 이상 발견되었고 이런 유전자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위험이 높은데요. 이런 유전적 소인과 그 외 식사와 같은 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요인,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 혈액검사, 내시경과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영상학적 소견을 종합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그중 내시경과 조직검사가 가장 핵심적인 검사가 되겠고 소장의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장 조형 CT나 MRI, 캡슐 내시경 등이 필요합니다. 관해는 증상이나 염증이 감소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목표는 증상만을 조절하는 임상적 관해를 넘어 장 점막까지 정상적으로 치유하는 내시경적 관해를 치료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에게서는 성장과 발달이 적절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장의 협착, 누군가 같은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에는 장의 만성적인 염증을 조절하는 약제들이 사용되는데 항염증제, 스테로이드, 면역조절제, 생물학적 제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소아에서는 성인과는 달리 스테로이드 사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였을 때 키 성장을 저해시키고 기분장애나 고혈압뿐만 아니라 여드름, 다모증, 중심성 비만과 같은 외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중요하고 외모에도 비교적 민감한 소아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는 중증도에 따라 치료의 방법의 단계가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항염증 치료, 2단계는 아자치오프린과 같은 면역조절제, 3단계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질병의 악화에 따라 1단계 약물에서 반응 정도를 보며 2단계, 3단계 약물로 올리는 스텝업 전략을 따라왔으나 최근에는 장의 심각한 염증 단계 때 강력한 항염증 치료제인 생물학 제제를 미리 사용해서 협착과 수술을 미리 예방하는 톱다운 전략,
또는 가속화된 스텝업 전략이 소아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이 밝혀졌습니다. 즉, 질병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들은 진단 초기에 조기 집중 치료를 함으로써 질병의 경과를 바꾸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중등도에서 중증의 소아청소년 크론병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약물요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완전 장관 영양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인 환자와 다른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완전 장관 영양법은 엘리멘탈 028, 모노엘, 앵커버 등의 영양의 제품을 6주에서 8주 동안 식사를 대체하여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 장관 영양치료는 영양학적으로도 균형 잡힌 식사라는 이점 외에도 장 점막 치유에 있어서 스테로이드와 동등할 정도의 효과를 가져 스테로이드를 지향하는 소아청소년 크론병 조기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식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이런 영양액 제품만 8주 동안 먹는 것은 사실 어른들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약물 치료 외적인 부분에도 소아 염증성 장질환이 성인 환자에 비해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점인데요. 염증성 장질환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사춘기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 그리고 이런 자녀들의 치료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다독이면서 치료 과정을 함께 극복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약물에나 부작용이 있는 것과 같이 염증성 장질환 치료 약물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부작용을 예측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항염증제인 펜타사, 메자반트, 아사콜과 같은 약물은 드물지만 두통, 오심,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스테로이드 등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저해, 기분장애, 외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자치오프린이나 메소트렉세이트와 같은 면역조절제는 관해가 유도되었을 때 관해의 유지, 수술 후 재발 예방, 생물학적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면역조절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약 15% 정도의 환자들은 약물 부작용으로 투약을 중단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백혈구 감소증, 구역 구토와 같은 위장관 불편감, 간염, 췌장염, 탈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역조절제를 대사하는 유전자 검사를 미리 시행해서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생물학적 제재는 염증 반응의 중요한 매개물질인 TNF-알파와 같은 염증 물질을 억제하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생물학적 제재가 개발되어 왔는데 소아청소년에게는 인플립시막과 아달리무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알레르기 반응, 활동성 결핵, 림프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매우 극소수의 일이고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 전에 검사를 하고 약물 투약 전에 전처치 약물을 쓰게 됩니다. 특히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혈액 내의 생물학적 제제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료 약물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약물의 농도를 검사하고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겼는지 여부를 항체 검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환자 개개인에 맞추어 최적의 약물 용량을 결정하거나 필요시 약제 변경을 결정하는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하게 됩니다. 소아염증성 장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에 비해 증상이 심하고 광범위하게 침범하며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 집중 치료가 중요합니다. 조기 집중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염증이 계속되면 장기적인 합병증으로 누공, 협착과 같은 재발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이런 합병증이 더 진행하기 전 염증 단계에서 적절한 조기 치료를 함으로써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고 수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소아청소년 연령의 특성상 키성장애 회복을 위해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진단이 늦어지거나 적절한 치료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최종 성인 키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키 성장을 회복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녀가 염증성 장질환으로 진단받았을 때 보호자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은 아직 의학적으로 정복된 병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 집중 치료가 잘 되어 관해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일부 환자에게서 약을 끊어보는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면 현재에는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방법과 약물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치료를 잘 받으면 대부분 환자들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소아염증성 장질환을 당뇨나 고혈압처럼 약물로 다스리며 관리하는 질병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주의하실 것은 식사입니다. 일단 급성기에서는 식사를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요. 너무 자극적이고 기름진 것, 회 같은 날 것, 너무 거친 음식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크론병의 경우 초기에 활동성 중증도 이상으로 진단받으면 8주 정도 완전 경장 영양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관해기에 접어들면 평상시 우리가 먹는 정상적인 식단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수준의 건강식, 가정에서 해주시는 음식은 크게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염증성 장질환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가공육, 식품 첨가제, 색소 등이 들어있는 음식은 제한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는 식사 조절이 매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 정서적인 지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같은 경우 축구와 농구 같은 격렬한 운동은 급성기에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아염증성 장질환 치료는 나무에 물을 주는 과정입니다.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 아이들은 약하고 어린 나무처럼 보이긴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는 단단한 뿌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뿌리를 믿고 부모님과 의료진이 사랑으로 물을 주고 적절한 시기에 도와주면 아무리 약해 보이는 나무여도 결국에는 큰 나무로 잘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믿고 우리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 아이들과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가족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